여기도 쭉 보시면 광폭 거실 적용해서 6m짜리 거실이고요. 방 4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제 알파룸을 더 추가를 했고, 주방 LDK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수납 극대화하고, 지하 주차장 연결하고 설비 개선하는. 평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요 폭 하나가 이제 전면에 거실하고 안방은 4.5, 4.5고, 후면의 방들은 3.7, 2.7,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이 벽식 구조의 벽들을 그대로 대부분 다 살려놓고 평면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 전면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수판들을 좀 기둥들을 좀 키워가지고 거실 폭을 키워가지고 광폭 거실 6m짜리를 만든 거고, 이 거실에 이렇게 LDK 주방을 바로 붙여가 주방, 식당, 냉장고 자리, 그 다음에 톨장들, 수납장, 그 다음 다용도실, 여기는 이렇게 순환 구조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양쪽에 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현재는 이런 동선이 되게끔 계획을 했고, 앞방에 드레스룸, 파우더, 부부욕실, 현관 수납 강화하고, 후면 쪽 기본에 쓰는 2개 방에다가 가운데 이제 알파룸을 하나 더 넣는 걸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방이 4개가 필요하면 여기를 막아서 알파룸이 이제 방으로 또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요게 보여드린 게 이제 기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면으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의 타입이고요. 요 다음에 104 A2 타입, 40평 A2 타입. 요거는 101동의 1호 라인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평면 설계 방법은 다 같은데 라인별로 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1동의 1호 라인인데 여기에 계단이 있고, 계단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한계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단 쪽으로도 한강 조망이 돼서 이쪽에 안방에서 조망이 할 수 있는 이제 발코니를 좀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평면 형태로 했습니다. 기본 컨셉은 같습니다. 광폭 거실을 적용했고, 주방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 부부욕실, 후면 쪽 방 2개, 그다음 알파룸이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 한강 조망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 B1 40평 B 타입 103동의 5 라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103동의 이 코너 부위에 이제 만나는 한계 라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코너 부위에다 만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데 이제 제한 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지경 개선에도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단 쪽을 면적을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베이에서 이제 3베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거실 자리에 거실이 있는 거고, 이 안방 자리에 안방을 넣으면서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을 좀, 요 기능들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 자리에 침실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세탁실을 주고, 거실에서 주방, 식당이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근데 여기 특징이 지금 현재 침실 2쪽에 있는데 방을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변형 벽체를 설치를 해서 요거를 경량 벽체이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면 큰 방으로 하나를 쓰실 수 있게끔 이런 가변형 요소를 둬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104 B2입니다. 요거는 102동의 5호 라인 되겠습니다. 102동의 5호 라인은 이렇게 102동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여기 있는 부분인데, 특징은 기존의 침실 2가 이 한강 쪽, 그러니까 밤섬 쪽으로 보이는 이 발코니가 하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침실 2를 그대로 살렸고,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늘리면서 광폭 거실에 주방, 안방 구성 같이 하고 방 구성한 이런 형태로 해서 평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4 C 타입 103동의 6호 라인입니다. 여기는 103동의 이제 끝에 있는 라인인데, 마찬가지로 전면으로 이제 대지경 지선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전면으로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도 측면 쪽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베이를 3베이로 만들면서 안방이 있고
거실에 주방에 여기 식당 자리를 양쪽에 이제 창문을 해서 코너 부위거든요. 코너 부위. 그래서 뭐 여의도 쪽 조망도 되고 방선 조망도 되게끔 계획을 했고 알파룸을 주고 그 전에 있던 침실을 이렇게 2개를 넣는 걸로 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게 세대 분량입니다.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 이제 뭐 30평대 같은 경우에 평면이 좀 작아가지고 이걸 굳이 이제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2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큰 방이 큰 평면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도 이렇게 세대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아예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현관을 아예 따로 분리를 해서 임대세로 들어가는 현관을 따로 내주고, 그 다음 주인 세대가 쓰는 현관을 따로 내주고, 사실 이거를 뭐 서로 여기를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되고 이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면 구성을 비율을 뭐 몇 프로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72대 뭐 27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뭐 반반씩 하다 아니면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임대를 뭐 원베이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는 후면 쪽에 임대 세대를 주는 걸로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별도의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뭐 세탁실이 있는 이런 형태. 그다음 주인 세대는 들어와서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앞방에 드레스룸 구성이 되고 거실에 주방 그대로 가고 내부에 이제 방을 하나 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을 하나 넣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거를 뭐 임대를 주셔가지고 뭐 전세를 주실 수도 있고 월세를 주실 수도 있는데 임대를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뭐 여러분이 뭐 분담금 내셔야 되는 이자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임대형, 그러니까 세대 분리형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도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뭐 커뮤니티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우리 현재 단지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그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 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뭐 위로 수익 증축하는 부분에 일부 넣고 아니면 1층에 저희가 좀 비어둔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계획할 예정이고, 뭐 지하에는 이런 큰 공간들, 골프 연습장이나 아니면 피트니스, 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뭐 사우나, 뭐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설치하는 웰컴 라운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추후에 이렇게 지하에 배치하고 1층에 배치하고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신축하고 동일한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한강 조망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택사항인데 뭐 옥상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조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밑에 단지 내부에 이런 조경들, 그다음 놀이터 이런 시설들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하 2층까지 설치되어 있는 주차는 주차폭들이 적잖아요. 2.3m짜리 폭입니다.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2.5에서 2.6 광폭 주차 구획으로 변경을 하게 될 거고, 뭐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당연히 이제 환경 개선이 될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평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2층까지. 그래서 한 820대, 1.3당 1.6대 정도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각 세대에서 이 지하 6층까지 다 엘리베이터를 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에 주차를 하고 1층으로 올라와서 세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리모델링 후에는 뭐 지하 6층에서 차를 세우더라도 거기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각 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시스템, 그린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행의 어떤 내진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구조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내진 등급으로 뭐 특등급이 있는데 특등급은 종합병원, 공항, 뭐 교량, 터널, 주요 시설들이고요. 그다음 일반 건물 중에는 이런 공공청사, 방송국, 그다음 아파트가 껴 있는데 이거는 다중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가장 그 일반 건물 중에 최고 1등급의 내진 성능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지인의 안전한 아파트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화재에 지금은 이런 대피 시설들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런 비상용 피난 사다리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진에, 그다음 화재에, 그리고 또 지금 저층부에 설치 안 돼 있는 이 스프링클러도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전층에. 그래서 화재에 안전한 그런 아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 저희가 설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 단지를 리모델링 했을 때